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혜기입니다. 오늘은 충남의대 소화기내과 류우성 교수님과 함께 올해 새롭게 발표된 낭성 간질환의 관리에 대한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류우선입니다. 그동안 미국 간학회와 유럽 간학회에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왔는데 과거에도 낭성 간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단순 낭종을 포함한 낭성 간질환은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전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간학회에서도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2014년 미국 소화기내과 학회에서 발표한 국소 강경변들에 대한 진단과 관리에서 낭성 병변에 대해 일부 언급하였고 오스트리아 신장학회에서 ADPKD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리하여 발표한 바가 있으며 몇몇 리뷰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2020년부터 유럽 간학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스틱 리버 디지즈인 헤파틱 시스트,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즘,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 칼로리 디지즈, 칼로리 신드롬, 빌리어리 하마토마와 페리빌리어리 시스트 질환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질환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에 질문과 리커멘데이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 24개의 질문에 대해 43개의 리커멘데이션과 2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며 컨센서스 정도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최근 유럽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근거 등급은 높은 경우부터 1에서 5까지 등급을 제시하였으며 근거뿐만 아니라 위험 대비 이득, 환자 선호도, 윤리적인 문제, 가능성 등에 따라 강함, 약함으로 권고 등급을 기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로 어떤 검사를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첫 번째 이미징 모달리티는 초음파입니다. 만약 초음파에서 에이티피컬 시스트 월이나 컨텐트 같은 컴플렉스 피처를 보이면 CT나 MRI 같은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호종은 MR 콜란지오그라피와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포함한 MRI를 시행하여 진단하며 빌리어리 트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 낭종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해야 할까요? 단순 간낭종, 담도 과호종, 담낭주의 낭종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아스피레이션 스클레로세라피나 서지컬 프로시지어를 시행한 경우에도 루틴 팔로업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외래에서 10cm 이상의 간 낭종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가이드라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볼륨 리듀싱 세라피를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볼륨 리듀싱 세라피는 무엇인가요? 경피적인 흡입 경화술과 시스트 페네스트레이션이라는 우리말로 창냄술을 말합니다. 경화술에는 100% 에탄올, 20% 셀라인 등을 이용하고 창냄술은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데 8% 미만으로 재발률이 낮습니다. 부분 간 절제술도 해볼 수 있지만 수술 사망률이 높으며 14%에서 수술 후 간부전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 리듀싱 세라피들은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가 우월한지 현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발열 등의 감염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낭종 감염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권고사항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응급실에서 가끔 낭종 감염이 의심되는데 명확하지 않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감염 가능성이 높은 간 낭종을 흡인하여 뉴트로필 데브리스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확인하는 것이 골드 스탠다드이지만 이러한 소견이 흔하지 않고 진단 목적으로 흡인은 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인 소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이용하여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3일 이상 38.5도 이상의 발열, 백혈구 증다증과 CRP 상승 등의 소견과 영상 소견에서 감염 의심 소견이 보일 때 간 낭종의 감염을 고려해야 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감염의 원인이 배제돼야 합니다.
간 낭종에 감염이 진단된 경우 플로로퀴놀론이나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가 권고되고 4에서 6주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 낭종에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2차적으로 예방적 항생제 요법은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염된 간 낭종의 배액을 고려하는 요소에는 38.5도 이상의 발열이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심한 면역 기능 저하, CT와 MRI에서 낭종 내 가스가 발견되거나 낭종의 크기가 큰 경우를 들 수 있지만 원인 낭종의 확인이 어렵고 근처에 다른 낭종으로 염증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낭종 출혈에 대한 권고사항인데 실제 임상에서 감염보다는 드물어서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낭종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영상 소견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도 낭종 감염 환자는 몇 번 경험하였는데 출혈하는 환자는 거의 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 영상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초음파에서 움직이는 격벽, 낙내 침전물 소견이나 MRI에서 T1이나 T2에서 비균질하면서 고신호 강도를 보이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CT는 낭종이 파열되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낭종 출혈을 감별할 수 없어 권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낭종 출혈이 있을 경우 항응고제 중단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항응고제를 7에서 15일간 중단하라고 되어 있지만 근거 등급은 낮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응고제 중단에 대한 증거 수준이 낮은데 이는 낭종의 출혈이 매우 드물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장관 출혈 시에 항응고제 중단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다 보니 증거 수준이 낮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항응고제보다는 항혈소판제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항혈소판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항혈소판제는 아스피린의 경우 3일 중단하고 복합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3일 중단하고 P2Y12 이니비터만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간 낭종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으로 1개 이상의 메이저 피처와 함께 1개 이상의 마이너 피처가 있는 경우 MCN의 워리선 피처라고 하였는데 메이저 피처와 마이너 피처는 무엇인가요? 테이블 4를 보면 메이저 워리선 피처로는 두꺼운 경막이나 결절성이 있으며 이는 과거 워리선 피처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소견입니다. 마이너 워리선 피처에는 업스트림 빌리어리 딜라테이션, 틴 세프테이션, 인터널 헤모리지, 펄피전 체인지, 추가로 3개 미만의 간낭종들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1개 이상의 메이저 피처와 1개 이상의 마이너 피처가 관찰되는 경우 MCN에 대한 특이도가 94에서 98%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본 권고사항은 다낭성 간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치료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먼저 에스트로겐은 과거 연구에서 다낭성 간질환의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증상과 합병증 여부인데 1차 치료 목표 역시 증상의 완화와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치료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낭성 간질환의 치료를 위한 표현형, 즉 크기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디시징 메이킹 플로어 차트를 제시하였는데요. 다음 플로어 차트를 보면 낭종이 작거나 중등도 크기인 낭종들이 여러 개라면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사용하고 작거나 중등도인 낭종들이 소수의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간 절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큰 낭종이 있는 경우 한 개인지 또는 다수인지 여부와 경피적 시술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아스피레이션 스클레로세라피와 시스트 페네스트레이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질에 저하를 보이거나 반복적인 합병증이 동반되는 매시브 폴리시스틱 디지즈인 경우에는 간이식을 권고합니다. 디시전 메이킹 플로우 차트를 보면 작거나 중등도 크기인 낭종들이 여러 개가 있는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몇몇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시스테믹 리뷰, 메타 분석에서 간 용적의 감소와 삶의 질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이블 6은 소마토스타틴 유도체인 란레오타이드와 옥트레오타이드에 대한 연구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의 용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매 4주마다 주사요법이 필요하고 중단하였을 때 줄어들었던 간낭종이 자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위장관 불편감, 담석증, 저혈당 또는 고혈당, 탈모를 유발할 수 있지만 치료를 중단할 만큼 심한 이상 반응은 5% 미만으로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많아 오늘 가이드라인 전부를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주요 내용들 위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